자, 미래스탁 웨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건 검색식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조건 검색식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하나 꾸준하게 이제 좀 알아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죠. 범위 지정부터 패턴 분석까지 하나하나 이제 다 알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범위 지정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범위 지정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범위 지정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거래소부터 뭐 자본금, 상장 주식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거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조건 검색식이 구성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줘야 되는데, 먼저 이 수식도어말을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식도어말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수식도어말은 어느 거죠? 여기 물음표 있는 거 있죠? 저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수식도어말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지표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표식이라는 건 뭐 별다른 건 없고요. 그냥 순서로 1번, 2번, 3번, 4번 이거를 알파벳으로 표현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와 B라는 지표가 두 개가 있었을 때 AND에 대한 조건은 A와 B를 만족 두 개 다 할 때 AND 조건, OR은 둘 중에 하나, 뭐 짬뽕이냐 짜장이냐 이렇게 할 때죠. 그 다음에 나는 짜장 싫어 라고 했을 때 not A 라고 이제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싫어, 이거는 아니야, 부정에 대한 단어를 쓸 때 not 연산자를 써서 그거를 해주게 되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괄호 표시가 있다, 대괄호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괄호 표시로 되어 있어서 A와 B가 혼존해 있다, 그러면 not이 붙어버리면 A도 만족하고 B도 만족하는 것들에 대한 부정이 되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당연히 알고 계신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룹 지정하는 것들, 먼저 계산이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로 요거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단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요걸 기준으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범위 지정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거래소 코스닥 구분을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선택을 한번 할 때마다 그 항목에 대한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다 나오게 되죠. 자, 그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선택을 하고 나서 추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할 상태에서는 처음에 나와져 있는 뭐가 선택이 되어 있죠? 거래소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래소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거래소 기준으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 눌러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682개에 대한 것들이 존재를 하네요. 거래소에는 682개가 존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320개는 뭡니까? 얘가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게 320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음을 누르셔야 돼. 뭘 눌러라? 이 다음을 눌러야 나머지 게 나온다. 눌러볼게요. 어때? 639개 한 번 더 눌러야 돼. 그래야 지금 여기에 680개가 나와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를 거래소를 갖다가 이제 코스닥으로 바꿔볼게요. 코스닥으로 바꾸고 수정 누르니까 코스닥이 나와요. 선택을 하고 나서 수정을 누르지 않으면 얘가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위에 있는 내용을 변경시키겠다 그랬을 때 선택을 하시고 수정을 눌러야 이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수정을 눌러야 반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코스닥 반영이 됐죠? 검색. 그러니까 또 682개.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의 종목이 몇 개입니까? 2100여 종목이 돼요. 그죠? 근데 이 현재로서는 682개가 맥시멈으로 얘네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외에도 더 많은데 조건식이 너무 많으면, 걸리는 게 너무 많으면 다 표현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자본금에 대한 걸로 한번 볼까요? 자본금에 대한 거 회사가 적어도 한 50억 이상이 돼야 될 것 같아. 50억.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가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거래소에 코스닥과 코스피 구분을 했었을 때 코스닥으로 해놨고,
자본금을 50억으로 해놨죠. 그쵸? 50억으로 해놨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50억 이상인 코스닥 상장사를 기준으로 추출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682개 다 50억이 넘나 봐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1500억 해볼게요. 수정 검색 두 개 나오네요. 그죠? 세종텔레콤하고 이베스트 투자증권하고 그쵸? 둘 다 예, 방향성은 안 좋습니다. 그죠? 뭐 방향성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상승했던 종목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했었었는데 그때 얘기가 나왔었던 게 뭐 딴 길로 새는 거지만 세동에 대한 거 얘기를 나눴었죠. 세동이 좀 보기에 좋더라. 그쵸? 제가 강의를 작성을 했었을 때가 어느 시점이었느냐? 요 시점이었어요. 요날 토요일 날이었었으니까 금요일 기준이었겠죠. 2월 14일. 그리고 세동 좋다라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좋았다 그랬죠? 마니커 좋았다라 그랬죠? 예. 그때가 언제였었습니까? 금요일 그죠? 이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7%대 움직였었죠. 그쵸? 예, 조건 검색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조건 검색식에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 아까와 같이 예를 들어서 50억으로 수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놨더니 몇 종목이나 나옵니까? 682개 한 번에 나왔다고 320개 실시간 검색으로 눌러봐야 100건 이상 밖에 안 나와 얘네들은. 그러면 이걸로 해서 여러 개 봐줘야 되는데 그 안에서 조건 검색 시기를 하더라도 모든 게 상승할 종목을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 상승할 종목을 만들려고 하면 이 검색식을 진짜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조건 검색식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차트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제가 그 시세를 다음날의 시세를 알지도 못하는데 마니커라든지 세동을 얘기했었던 이유가 그게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보세요. 세동 힘 좋았잖아요. 그때 제가 기억하시나요? 뭐라 그랬었나요? 예. 이날 강의하면서 뭐라 그랬었냐? 약간의 조정을 주면 시세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세가 나온 거였었고 사이즈로 봤었을 때 15%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줬었으니까 조정을 주고 610원대 조정 주고 다시 한번 상승할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2차 매매까지는 잡아줘야 돼요. 590원까지 내려온다 생각하고 610원대 잡아주고 뭐 580원대 뭐 이런 정도에서도 또 다시 2차 매수까지도 생각해서 대응해주는 법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자 일단 좀 옆길로 샜는데 다시 좀 돌아와서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82개 정도가 나와주는데 이래주면 이제 힘드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로 아까 1500원 했을 때 두 종목만 나오는 이런 케이스였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장 주식수. 상장 주식수는 뭡니까?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수예요. 시가총액은 뭐예요? 시가총액은 우리가 중형주, 대형주, 소형주로 나누는 구분들이 나와져 있는 것들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대형주와 소형주에 대한 것들은요. 시가총액 상위 100위까지를 대형주로 구분을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100위까지가 뭐다? 대형주다. 그리고 300위까지가 중형주입니다. 근데 중형주에서 어때요? 중형주가 300위권까지가 중형주인데 중형주에 굉장히 안 좋은 종목들도 중형주로 들어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데즈 컴바인이라고 있었어요. 코튼 기업에서 이제 뭐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막 이랬었었는데 한번 볼까요? 지금은 별 시세가 없는데 한번 볼게요. 갑자기 치고 올라오죠.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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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당. 자 18만원까지 갔었어요. 이때의 시총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540% 바닥 대비 이 바닥 대비 540% 갔었어요. 그러니까 시총에 대한 왜곡 현상이 일어나서 얘가 중형주가 돼버리는 이런 케이스가 되어요. 소형주격인데. 그래서 이제
가격에 대한 걸로만 봤었을 때 사전적인 의미로 나오는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에 대한 게 사실상은 의미가 없다. 중형주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다. 결국은 기업 가치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연히 나중에는 재무 분석에 대한 것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재무 분석에 대한 거는 솔직히 이제 중장기 위주로 좀 가다 보니까 잘 안 해드리려고 하는데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재무 분석에 대한 것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만 이해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액면가에 대한 거는 뭐 기본적으로도 그 큰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상장일에 대한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최근에 상장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예. 자, 일단은 상장 종목을 좀 찾아볼게요. 이 삭제 있죠, 삭제. 자, 요 삭제를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삭제가 돼요. 너무나도 간단한 내용인 거죠. 예. 자, 상장일 기준으로 최근에 상장한 종목을 찾아볼게요. 주가, 검색. 그러니까 47개가 나오네요. 그죠? 47개. 쭈루루루루루루 이렇게 나와주는데, 자, 이것도 하나하나 선택을 해보니까, 어때요? 그 종목에 대한 차트가 다 나오죠? 예. 근데 최근에 다 상장했던 종목들이에요. 다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 다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입니다. 예. 머큐리는 조정 주고 그 다음날 이제 좀 시세가 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상장일에 대한 것도 아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조심하셔야지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조심해야 되는 내용들. 레버리지나 뭐 인버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또 빼버려야지 되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시세에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시세에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은 어떤 겁니까? 거래량이 작은 것들. 즉, 우선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어떤 뭐 배당을 받을 때에는 우선주가 좋습니다. 당연히 좋죠. 배당이 좀 더 높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때에는 진짜 조심하셔야지 돼요. 우선주는 적은 거래량으로도 급변한 시세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상단에 보면 대상 변경이라고 있어요. 저 대상 변경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대상 변경을 선택을 하면 어때요? 대상 변경이 나오죠. 아, 뭐라고 나옵니까? 예. 거래소에서 할 거냐, 거래소닥에서 할 거냐, 뭐 당연한 거였겠지만 두 개 선택을 해주고, 저 같은 경우는 우선주를 제외를 해요. 여기 나오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외 종목.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우선주를 제외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거래정지 종목도 저는 체크할 거예요. 그리고 ETN, 스펙, ETF, 그 다음에 불성실 공시구 기업은 뭡니까? 공시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 회사가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근데 그 공시를 번복을 하면 불성실 공시기업이 돼요. 약속을 어기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런 기업을 다 그냥 빼버려요. 투자주의 의미 없어요. 사실 관리 종목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관리 종목 기업은요 10원 한 장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다 뭐를 해야 되느냐? 다 인증을 받아야지. 검사를 결제를 받아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종목이 진짜 자본 잠식의 위험만 없으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만큼 많이 하락을 했었으니까. 기업의 가치 대비.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라 하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뭐? 우선주, 정리매매, ETN, 스펙, ETF, 불성실. 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체크를 해두고 검색을 하면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새로 상장해서 나왔었던 게 47개인데 검색을 해보면 25개로 확 줄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당연하죠. 그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왜냐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제가 뭐 한 10분에서 한 13분 사이에 끊을 건데 지금 한 15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해야 될 게 많아요.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장일 30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0일 이내에 그 종목들이 지금 25개가 나와주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30일 이내에 상장된 기업에 대한 매매법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봉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일봉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로까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내 조건식 저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내 조건식 저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내가 써놨었던 거를 다음에 또 쓰고 싶으실 때 꺼내서 써야 되잖아요. 그걸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내 조건식 저장을 선택을 해서 A는 제 개인적인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2일차죠. 그냥 정확하게는 2일차 신규 상장 종목. 예. 이상한 게 나왔네요. 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신규 상장 종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것만 불러와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새롭게 만드실 때에는 뭘 누르시느냐? 조건식 새로 작성 요걸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클릭. 그러니까 다 없어지죠.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불러오실 거면 가서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탭을 여기 있는 거를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당연히. 예.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새롭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 조건식명 변경을 좀 한번 해볼게요. 조건식명 변경. 딱 해보면, 지금 뭐라고 나오느냐, 조건명을 바꾸면 현재 변경된 조건을 자동으로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키움 서버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움 서버에 저장이 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들어 놓은 조건식이라 하더라도 회사에 가서 동일하게 열어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예 해서 했더니 뭘로 바꿀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신규라고 그러면 며칠인지 모르니까 30일 이내 상장 종목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바뀌죠. 그죠? 2일차 2일차 그죠? 예, 다 바뀝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를 좀 만들어 봤고요. 삭제를 누르면 당연히 삭제하시겠습니까? 나오면 당연히 얘가 없어지겠죠. 근데 저는 안 지울게요. 여러분들 지우고 싶으면 지우시고요. 자, 아니요 눌렀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실시간 검색 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30일 이내 상장했던 애들을 여러분들이 이 어떤 거 0156 그죠? 0156이라고 하는 이 화면 번호를 쓰면 나와주게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화면 번호를 0156 했더니 조건 검색 실시간 화면이 나와. 근데 뭘 해줄 거냐? 우리가 만들어 놨던 30일 이내 상장 종목 클릭을 했더니 그 종목들이 나와주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오늘 무슨 종목이 상장이 되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 예. 1영업일 이내 수정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 상장한 날에 대한 게 이제 나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당일. 어때요? 당일. 그죠? 0하고 1하고 있죠? 0은 뭐예요? 검색. 0은 뭐예요? 당일. 2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나왔고 1영업일은 뭐예요? 2개. 어저께 것까지 검색해서 이렇게 뮤직 스튜디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줘요? 여기다가 조건식 검색, 조건식 명 변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30일 거 사라지는 거잖아. 이거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30일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줘요? 새롭게 만들어야 되잖아. 우린 30일 이내도 필요하고 오늘 아니면 어저께 상장한 놈을 좀 찾고 싶어. 왜? 그런 애들이 단기간 내에 변동폭이 크니까. 그죠? 변동폭 큰 애들을 찾아줘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 변경을 하면 안 돼. 왜? 당연히 둘 중 안에 하나만 남는 거잖아요. 우린 두 개 다 만들어지길 원하는데. 그래서 뭐를 하느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줘야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저거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 당일 신규 상장 종목. 어때요? 그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거는 다 한 번씩 건드려 본 거네요. 맞죠? 자, 검색 누르는 것도 해줬고, 뭐 초기화하는 것도 해봤고. 자, 실시간 검색은 아까 뭐였죠? 0156. 그 화면 나와주게 하는 거고. 차트 보시려면 이거 눌러서 차트를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여기 나와져 있는 거 이제 또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나와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 체크가 됐어요. 제 거는 세부 조건, 그 다음에 조건 조합, 그 다음에 검색 결과. 검색 결과가 4줄짜리다. 근데 이걸 갖다가 9줄로 한다. 그러면 밑에가 항목이 9개짜리가 나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검색 결과만 하면은 이렇게 해가서 여기 4개 정도만 나와주는 거. 조건 조합하고 검색 결과하고. 그쵸? 세부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져 있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부 조건은 뭐다? 예. 여기 나와져 있는 게 세부 조건이다.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돼요. 조건 조합만 볼 거냐, 아니면 검색 결과만 볼 거냐, 검색 결과만 했었을 때 이렇게 다 나와요. 저는 그냥 기본적인 세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도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증거금률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예. 자, 새로 작성을 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새로 작성을 할 때 기존에 작성하던 게 있었으면 저장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물어봐요. 우리는 업데이트 할 게 아니니까 아니요 하고. 자, 증거금률 100%짜리 뭡니까? 예. 회사의 재무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솔직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돈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식으로 나와요? 키움 같은 경우에는 증이라고 해서 나와요. 증거금 100%짜리. 그러면 20%, 50%, 30%, 60%, 40%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증거금 20%는 1억을 사고 싶으면 2천만원 가지고 1억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증거금 40%는 뭐예요? 1억을 사고 싶으면 4천만원 갖다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죠? 그래서 과거 20% 종목은 당연히 뭐겠어요? 우리나라의 우량주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있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삼성전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증거금률 20%. 1억을 사고 싶으시면 어떻게 된다? 2천만원만 있으면 살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당연히 돈을 빌리는 거죠.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돈을 더 내야죠. 뭘? 이자를. 이자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종목은 2, 3개월 정도 쓸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실 수 있도록 하시고, 신용 종목은 제가 좋아를 하지를 않아요. 왜? 회사의 기업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신용 비율이 높으면 세력들이 일부러 떨고 옵니다.
주가가 회사가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신용 비율이 어느 정도 확 떨어질 때 자기네들이 또 쇼커버링 들어와서 그걸 또 헤쳐먹어요. 공매도까지 해가지고 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종목은 조금 등락이 좀 심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이 혼재가 돼 있어요. 흔들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신용융자 ABCD군. 자, 신용융자가 삼성전자가 당연히 20%면 A군, B군, C군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가 범위는 했었죠. 전 시간에 500원에서 1000원짜리 뭐 이런 식으로. 거래량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래량은 예를 들어서 만주다, 10만주다, 100만주다. 장 시작하자마자 100만주가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예. 만원짜리에 만주 거래하고, 1000원짜리에 만주 거래하고, 그리고 100원짜리에 만주 거래하고, 다 거래 금액이 다 다르죠? 그쵸? 거래량으로 하는 거는 사실적으로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주가의 가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1000만원이냐, 1억이냐, 이런 것들이 안 맞아요. 그죠? 주가가 만원짜리가 1000원 있으면 1000만원인데, 1000주 거래된 거하고 100원짜리 1000주 거래된 거하고 똑같을 수가 없잖아, 당연히. 곱하기니까. 그죠? 전혀 거래량, 이것도 당연한 거겠죠. 동일하게. 가격대하고 매칭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종목 구분. 자, 우선주, ETF, 리츠, 투자, 선박, 인프라, 대주, 스펙, ETN. 요거는 이제 그 부동산 관련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저는 다 제외를 합니다. 원래는. 거래량도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자, 투기 종목. 어떤 거? 정리매매, 관리, 이런 것들도. 근데 증거금 100%에서, 관리 종목인 종목 찾아라 하면, 증거금 100%에서 관리 종목인 종목이 알보젠이구나 해서 이제 딱 나와요. 근데 그게 뭐다? 관자가 붙습니다. 관리 종목은. 한번 볼까요? 상관글라스. 관자 붙죠? 행남사. 관자 붙죠? 그래서 증거금 100%에 관리자가 붙어 있는 그런 종목을 찾는 것들을 다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찾을 수가 있다. 이 안에서 상승할 수 있는 놈과 하락할 수 있는 놈을 또 찾을 수가 또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물론 차트를 보고 인지를 해야 되죠. 그죠? 기본적인 조건으로만 우리가 이걸 찾은 거잖아요. 근데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찾아야 돼요. 물론 당연히 이 밑으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를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압축을 하고 조건을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추가만 하면은 그런 것도 가능하다. 사람이 찾는 것보다 누가 찾는 게 좋다? 기계가 기본적으로 좀 더 찾아주면 땡큐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유통주식수. 이것도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죠. 그죠? 유통주식수. 작은 거를 제외를 하고 싶은데 당연히 상장 주식수가 작은데 유통 주식수가 작으면 그게 비율적으로 봤었을 때는 안 작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그죠? 품절주에 대한 개념이 될 수도 있는 이 유통 주식수가 얘만 갖고서는 당연히 안 된다. 시가총액 대비 유통 주식수를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죠. 이게 쓸만합니다. 근데 얘 혼자만으로는 유통 주식수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 짧게나마 간단하게나마 이 범위 지정 안에 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0150 화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 2일차 조건 검색식 화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